예, 잘 되네. 시작. 다 줌으로 이제 하는 거야. 2부 딱 시작하겠습니다. 제 학습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유튜브 채널 한 번 더 보셨다고.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오늘 처음 듣는 거야 이제. 녹음이 안 돼가지고요. 1강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더 들으시죠. 저기 꼬량주 있는데 꼬량주 한잔 드시고. 글쎄 말이야, 저거 꼬량주 저기 커피는 좋아. 주쌤이 사다 주신 건데. 꼬량주가 머리 아파요? 아니요, 꼬량주 머리 안 다. 아니 안 네. 아파. 네. 안 머리 빠지면 아파. 안 빠지면 잘했어. 그리고 모든 술을 많이 먹으면 다 머리 아파. 예. 답입니다, 답.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자격과정 2회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는 제1기 과정이 18분이 수료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과정으로 3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2기 과정을 하고 있고요. 총 2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격과정 교육 구성은 이렇게 두 분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자격과정으로서, 자격과정은 왜 꼭 필요하냐면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답사할 때 그냥 자체적으로 지도사 자격도 주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민간 자격에 대한 그런 관청의 그 감독도 있고, 또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적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격 과정이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 자격 과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한 5개 정도가 등록은 돼 있지만 현재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1개뿐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저술 과정은 이 자격 과정과는 다르지만 미래학교에서 이 자격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이순신 자격증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남해나 이쪽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하면 되지만,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이순장을 해전 답사를 한다, 그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목적이 아니면 활용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술 과정을 통해서 공신력을 높여서 2개가 현재 진행하는 과정이라면, 이 두 개는 출구 방식입니다. 출구 전략. 그래서 이제 협력업체와 해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사업으로 후원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후원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받든 3,000만 원을 받으면 그걸로 여기 관내, 중구 관내, 특히 이제 대상은 충무초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죠. 여기 장충단으로 가면 충무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충무초등학교가 충무공 이순신 때문에 생긴 훈련원이 있어서, 그래서 그 버드나무 가지로 그 낙방 과거에 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그래서 훈련원터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충무초등학교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무초등학교가 주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관내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서울. 그렇게 되면 인원이,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인원이 한 300만이 좀 안 되거든요. 예전에 600만이었는데 그러면 서울 수도권이 거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명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20명씩 하면 몇 년을 해야 되나요? 1년 해봤자 240명, 10년 2,400명, 그죠? 24,000명인가? 2,400명, 10년 해봤자. 그 다음에 100년 해도 어마어마하게, 그건 이제 여러 개 분야로 나눠도 사실 수요를 따르지를 못하죠. 거기다가 이제
잘만 하면 아산 쪽하고 자매결을 맺어서 아산시에서 학생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영역을 우리가 넓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대죠. 99.9%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거고요. 요거 해전 승첩도는 이순장 군의 23전 불패 신화를 승남도와 승경도의 형식을 빌려서 새로운 판놀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출판사와 미래학교가 공동으로 하는 수익 창출의 한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들을 이제 하면서 하나씩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미래학교에서 같이 공동으로 창작한 책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5종 가운데 3종은 나왔고요. 2종은 현재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게 우리 문화재 한국사를 만들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만날 수 있는 주요한 문화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창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것이 서울 옛길 600년 문화도시를 만들다. 이 제목 제안하신 분이 우쌤이십니다. 제목 진짜 좋다고 했습니다. 이때 박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과 이 제목 비슷하죠? 이게 카피한 겁니다. 이 제목을 한번 제목을 잡으니까 이 제목이 좋다 해서 궁궐과 왕릉 600년 조선 문화를 걷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문화본부에서 이 서울 옛길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200개 정도의 옛길인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현재도 살아남은 길로 중구 6길, 그다음에 종로 6길, 총 12길을 선생님들이 나누어서 직접 조사하고 가서 사진 찍고 발표하고 제가 볼 때 되게 애정이 가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대중적으로 서울 옛길이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높겠어요? 이순신이 높겠어요? 지금 이순신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순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적어도 조선시대는 2개만 만들어도 큽니다. 하나는 세종대왕, 그리고 한 분은 이순신. 그러면 그 자체로서도 인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출판은. 그래서 안 팔리더라도 인지도 때문에 다른 일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울 옛길이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궁궐과 왕릉. 이것은 4개 분야, 뭐 궁궐의 사람들, 뭐 궁궐의 제도들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분야를 주제별로 해서 아마 이제까지 궁궐은 다 경복궁, 창덕궁 이런 식으로 공간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주제 중심으로 쓴 겁니다. 아마 여기 보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 되게 많네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조 선생님이 뭘 썼냐면 뭘 썼죠? 용! 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자가 궁궐의 사람들, 궁궐의 상징들, 궁궐과 제도, 궁궐과 의례 이렇게 4개 주제를 해서 이렇게 나왔고 지금 여기 하나가 남아있는 것은 지금 전통놀이 사용 설명서인데 지금 출판사 다 정해져 있고요. 일정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판사에서 이제 제 문명의 탄생이 1월 20일 날 나왔고요. 그 다음 한 권이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금년도 3번째가 전통놀이고요. 5번째가 서울문학기행입니다. 근데 서울문학기행은 표지까지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가 안 돼서 그냥 표지는 가져올 겁니다. 왜냐면 제 한국사를 한 창해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에 요새 이제 창해가 그 간신들이라 해서 책 3권짜리 냈죠. 그거 내냐고 1년 동안 다른 걸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은 누가 사냐 했더니 간신들이 산대. 도대체 내가 간신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해서. 그러니까 치마는 안 팔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잘 팔릴 것 같잖아요.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그러지. 그거 간신들만 보는 거라고 몰래 숨어서. 그리고 내가 안 들키려고 간신으로 안 들키려고 3권짜리. 그래서 거기서 이걸 했는데 가져와서 이제 이제 마인드 큐브라는 출판사에서 5번째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고 지금 이순신은 이 출판사가 아니라
이제 바로 이제 이 단행본 역사 유적은 이제 3교시 때 설명하는 게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충무공 이순신. 예, 이렇게 해서 협력업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단법인이 있고 하나는 출판사. 그래서 가디언 출판사하고 이런 이미 다 협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가디언 출판사는 돈을 내서 이 책을 내느냐? 아니죠. 출판사 책은 누가 내줘요? 여자들 내주는 겁니다. 네. 이순신 관련된 책은 다 거기서 냈어요. 그래서 얼마를 가져가냐면요. 저번에 8,000부를 구매해 갔어요. 백의종국기 아니면 저쪽 정걸은 더 가져갔을 거예요. 당신이 쓰신 거라. 재단 이사장이 쓰신 거라. 그러니까 책을 대중으로 편해서 팔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고요.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기업은 문화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요새 나온 것 중에 이제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어머니 신사임당 이것도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막 수천 권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책들입니다. 그 콜마 방문하면 또 나눠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윤동환 콜마는 아시죠? 세계적인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죠. 그거로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여의자단의 이 신민식 후배님과는 이 권율 장군의 역대 영화를 기획을 해서 행주라는 행주 1593년 2월 12일 반나절 딱 반나절 했습니다. 12시간 거기에 버릇이 9번 싸웠어요. 9번을 다 막아낸 거죠. 근데 9번 싸울 때 화살이 다 떨어졌어요. 그때 바로 충청 수사였던 정거리 이순 장군의 삼도수군 통제사 깃발을 들고 한강 하구를 건너서 오니까 일본군 척부병들이 딱 보고 왜냐면 자기들도 후방이 걱정되니까 왜냐면 한강 쪽에서 와서 이렇게 뒤를 치면 자기들 퇴로가 막히잖아요. 왜냐면 서울과 행주 사이를 딱 끊어버리면 퇴로가 막히죠. 일본군 주력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35,000명이 그때 그걸 소재로 해서 12시간 싸움이 아니라 그 12시간 싸움이 일어나기 위한 수많은 첩보전 이런 것들 그걸 담은 게 행주입니다. 시놉시스 다 있고요. 그래서 권율 장군 관련된 다 조사하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순 장군 3부 작품에 밀려가지고 그때 이순 장군작이 다 끝났으면 지금쯤 막 열심히 시나리오 쓰고 했을 텐데 그래서 행주고요. 거기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기획위원 5명 중에 1명이었고요. 여의재단 이사로 있으면서 이런 책들을 했습니다. 깃밥 1조, 백반계. 그래서 여기 낸 책 중에 식객이 되게 유명했어요. 만화로 식객. 근데 이제 지금은 김영사로 넘어갔고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책이 어느 정도 되면 동력이 약해져요. 그러면 출판사 갈아타요. 그러면 표지도 갈고 또 거기 출판사에 또 독자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다 출판사 독자들이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만 겹쳐요. 그래서 김영사의 힘으로 가니까 너무나 미안하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자기도 출판사 내자는 거 막 끝까지 우겨서 이 출판사에 다 의리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거 보면 이분도. 그래서 만부만 팔려도 할아버지 할 줄 알았는데 35,000부 팔리고 5만 부 지금 팔렸을 거예요. 그래서 빚 다 갚고요. 코로나19 때 지금 다 갚았습니다. 이게 지금 3권인가 4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백반기행에 있는 음식점 여기 을지로에 다 다녔어요. 우리 조쌤하고. 맛집기행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을지로가 그만큼 변한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80세 현역 정걸장군 그리고 최신작이 백의종군길. 이 책 괜찮습니다. 근데 백의종군길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산청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순 장군이. 그리고 산청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군자금 같은 거 이런 거 오는데 바로 이틀 거리에 일본군이 쫓아왔다는 걸 알고 거기서 잡혔으면 명량이나 노량은 없는 겁니다. 참 운명이 그분을 도와줬죠. 근데 우리가 백의종군길 가려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행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국도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한번 미래학교에서 백의종군길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막 트럭이 휘행휘행 다녀.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자가용으로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가면 요건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이분이. 그래서 요 책을 낸 출판사란 정도. 그래서 우리 책이 그냥 아무 책이 아니라 적어도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출판사에서 낸다는 것 정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호는 여해고 예전에는 이제 중앙정부 부처에서 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을 다 관리했는데 이제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18개 광역자치단체에 다 이 권리를 넘겼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서울에, 부산은 부산, 경남은 그 저기 경남 저기 도청이 어디예요? 아 까먹었어.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머릿속에 뱅뱅 돌면. 예? 창원. 예. 창원이래 창원. 예. 근데 이제 여수가 이제 예전에 저기 진랑반도 있고 삼도수군 통제사가 있어서 여수 여해자대나 한 겁니다. 이렇게 경남이라 하지 않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완도에도 그러니까 전남 여해자단이 아닌 거예요. 완도 여해자단. 그래야지 사람들이 완도에 삼도수군 통제사 명랑 대첩할 때 거기 있었고 고금도에 이순신 장군의 유해가 40 며칠 동안 머물렀던 곳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아마 완도 여해자단이 아마 설립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 이제 이사장님이 이제 요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걸 요거 쓰신 분이잖아, 윤동환.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비서실에 써주죠. 아니 제가 대우 있을 때 세 그릇 넣고 할 일 맡다 제가 새꼬치 썼잖아요. 근데 원고료를 안 줘. 그거 100만 부도 더 팔렸는데. 그거 저기 우리 그 대우 기획실에서 얼마를 구매했냐? 30만 불을 구매했어요. 계열사한테 5건씩 줬어. 고향에 가서 다 선물하라고. 그래서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사 그때 큰 겁니다. 김영사 그 박은주가 그때 편집장 했는데 정말 열심히 와서 막 했는데 그걸 기억나. 그래서 나중에 대표 되더니 어느 순간에 금강경 독송에 빠져가지고 하여튼 뭐 그 얘기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여해자단이고 이분이 콜마 제약회사에 있다가 독립해서 콜마를 해서 지금은 그 콜마 그 상표권도 미국에서 샀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질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되게 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요거 과정을 거치면 이제 아마 저하고 아마 주쌤이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순신 역사문화 지도사가 이런 과정으로 운영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 1교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딱 30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